처음에 왔을 때는 예민함이 그냥 얼굴에 꽉 차 있어요. 탈북을 하게 되면 내일 당장 또 잡혀가지 않을까, 오늘도 어떻게 숨어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누가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불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 그러면 11살 때 탈북하셨다가 다시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북한에서 지내다가 바로 다시 탈북. 그렇죠. 뭔가 꼬리 없는 짐승 같은 삶? 그런 걸 다 경험을 하게 돼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이러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정착 5년차 됐고요. 한국에서는 가수랑 배우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의 느낌과 네. 현재 느낌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일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0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제가 살지 않던 세상이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낯선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앞으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제일 큰 부분이 아마도 언어 차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 줄임말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또 외래어를 정말 많이 쓰세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70, 80%는 알아들어도 이제 가끔씩 이제 외래어가 나오면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 왔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어보질 않았어요. 쪽팔려가지고.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좀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내 스스로가 북에서 왔다는 그 자체로 뭔가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내 스스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서 탈북민이라는 걸 밝혀지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크게 남들의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많이 배워갔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5년이 딱 되어 오니까 조금 그래도 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좀 많이 편해진 세상이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를 숨기려고 하고 이제 북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해서 힘들었다면, 나중에는 나를 내려놓고 북에서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고 쪽팔려 하지 말고 좀 용기를 내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거의 뭐 한국인이 다 돼가지고 5년이면 뭐 거의 네, 그래서 좀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었게 돼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수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100%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가끔씩 못 알아듣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막 힘듦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많은 탈북민들이 처음 올 때 말투 때문에 주변에서 물어봐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강원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지. 솔직히 편견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이걸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항상 내일 당장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다면은 한국에 와서는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이제 내가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검정고시 보고 그다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던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와서 내일 어떻게 살지?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지? 맨손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금으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5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 저한테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편지가 제가 기억이 나요. 5년 뒤에 너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나도 힘들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서 뭐 공부도 하고 너가 잘하는 노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너가 가수로서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썼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앨범을 내가지고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아까 계란을 둘둘 말아 뭐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가사에 안에 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 그 과정, 그리고 북한 땅에 고향의 자식들, 가족들을 두고 온 그런 아픔, 그런 걸 담아서 이제 노래도 신곡을 내기도 하고 또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뭐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긴 하는데 항상 감사하죠. 제일 중요했던 건 그거예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남의 시선 말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졌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도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정말 많이 커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다른 나라다, 뭐 북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막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을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예민함이 그냥 얼굴에 꽉 차 있어요. 탈북을 하게 되면 내일 당장 또 잡혀가지 않을까, 오늘도 어떻게 숨어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누가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불안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얼굴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예민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그냥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본 게 뭔가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유도 생기고, 정말 이런 풍경도 봤을 때 와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꼭 와요. 저도 지금 5년 차 돼서 이렇게 너무 이쁘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파이팅해, 용기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냥 그런 힘든 과정에 있으면 그냥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겪어내셔야 되고, 회피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변하는 건 절대 없어요. 내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많이 내려놔야 되고,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죠. 북한 안에서 네. 가만히 있으면 북한에 계속 있었을 텐데 그렇죠. 실행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을 한 거죠. 왜냐면 내가 100%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자 하면은 바로 가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빵 하면 돌아갈 수도 있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잡혀서 다시 북송돼서 감옥 생활하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을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이고, 또 오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들이 아직 있잖아요. 한국을 갈망하고 자유를 갈망했는데 이루지 못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라도 탈북민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만강 건너오다가 돌아간 시신 이렇게 치면 얼어 죽어가지고 그 얼음 바닥에 코 박고 누워있는 시체들도 있고, 붕 떠다니는 시체들도 있고, 장마철에 그런 시체들도 실제 우리나라 사진에서도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찍어온 사진들. 그 정도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수영을 다 잘하진 않잖아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깊은 물에서 이렇게 저기까지 수영 쳐서 가야 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압록강은 그래도 좀 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좁고. 근데 두만강은 깊고 넓지. 이 정도 거리? 저도 한 이 정도 거리로 넘어왔으니까. 그때 날씨가 한 5월달쯤 됐으니까. 근데 이게 삶의 의지? 그런 게 사라지면 할 수 있어. 목숨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은 목숨인데, 또 다시 뭐 목숨 걸어보지, 뭐 어차피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운 좋아서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 그런 거죠. 운도 중요하고, 목숨을 걸겠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 사람을 정말 그 세상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게 됐던 계기가
첫 탈북할 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제 탈북을 했지만 두 번째 탈북만큼은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목숨을 걸게 된 건데, 북한은 세뇌 우상화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생긴 애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진짜 이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이쁘다고 해봐요. 그런 것처럼 또래 친구들도 세뇌를 당했고, 그리고 제가 첫 탈북을 했던 이유로 그냥 나라 배신자다, 반역자다 그러면서 또래 친구들 만나면 같이 뛰어놀고 하면 좋을 텐데 돌멩이 갖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시도를 선택을 했다가 결국엔 목숨을 걸게 된 거죠. 처음에 그러면 11살 때 탈북하셨다가 다시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북한에서 지내다가 바로 다시 탈북. 그렇죠. 두 번째 탈북 성공하신 건 몇 살에? 두 번째는 그 2년 뒤, 그러니까 13살에 다시 재탈북을 했는데 그때는 성공했죠. 그때 탈북 못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감옥살이를 했고 뭔가 꼬리 없는 짐승 같은 삶? 그런 걸 다 경험을 하게 돼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이러고 이제 했는데 잘 했죠.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타민 D 많이 세네요. 야, 치킨도 있고 완전 대박이다. 이게 좀 이제 여기 봄철이 되니까 뭐 봄에 막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커플들이 한강 옆에 나와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이제 딱 바닥에다 그 보따리 딱 피고, 보따리라고 알아? 돗자리. 돗자리. 그걸 딱 피고 맥주 한 잔 딱 때리면서 이제 남녀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많죠. 근데 보면니까 이게 한강 옆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비싸대요. 한강 뷰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선 비싼 집이 어떤 집이 비쌀까요? 북한에서 비싼 집? 독집. 한국으로 말하면 단독주택 같은 거. 비싸도 얼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집이 한국처럼 막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두세 채 사지 않을까? 국가 소유라고. 맞아요. 국가 소유.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는 아니죠. 나라에서 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 이런 강에서 많이. 강이랑 정말 많이 친하죠. 강에서 빨래도 하고요. 강에서 목욕도 하고, 강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많이 놀았죠. 안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여기 막 다 써놓고 하잖아요. 뭐 진입 금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직접 이제 목격한 일인데, 또래 친구가 이런 강에 완전 깊었어요. 거기 늪인데 거기에 그냥 점프한다고 뛰어내렸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네요. 수현님 그렇죠. 어릴 때는. 네, 아직까지도.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이긴 하지만 북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면 심각했지 발전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2024년도 막 12월 달 불과 지금 시점에서 1년도 안 된 영상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옛날 우리가 막 개울가에 나가서 빨래방망이 두들리면서 빨래하고 그런 거 지금 똑같이 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한 해 한 해 다 발전하면서 정말 화려해지고 더 좋아지는데 북한은 유일하게 퇴보되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죠. 네, 지금 더 힘들고 정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막 고통을 겪고 있고.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 계획이요. 솔직히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과정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이제 한국의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얻은 만큼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열심히가 막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이제 하루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미래에 그냥 헛되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 게 또 제 목표이기도 해요.